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이슈로서 아세안과 관련해서 아세안 의장국이 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캄보디아는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의 의장직을 맡습니다. 아세안은 1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거든요. 이번이 바로 아세안 중에 이 캄보디아가 의장직을 맡는 해가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세 가지 중요한 현안을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미얀마 사태이고요. 두 번째가 남중국해 분쟁과 또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강령에 관한 협상 문제,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슈를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올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요, 캄보디아가 한 가지 좀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바로 2012년도에 아세안 의장국을 맡았던 때거든요. 그때 아세안 역사상 최초로 그해 7월 달 연례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서 발표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회원들 간의 이견들이 워낙 컸기 때문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 일주일 뒤에요. 2012년도 7월 20일 남중국해에 관한 아세안의 6개항 원칙에 관해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성명서가 발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세안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배경에 관한 많은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캄보디아는 2022년 아세안 의장국 기간 중에 외교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영내와 역외 국가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될지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캄보디아가 미중 경쟁이 정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서방 언론들이 자주 비판하고 있듯이 중국으로 기울어질지, 이러한 모든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캄보디아가 최근에 와서 더욱 중국에 의존적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직을 맡는 2022년은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 또 코로나19 문제 등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슈가 동남아 지역에서 계속 되고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아세안을 이끌어갈 캄보디아 정부의 능력을 실험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미얀마 사태입니다. 2021년도 2월 달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아세안은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평화와 화해 문제에는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관점에서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영내 문제입니다. 한 구성원이 얼마나 나쁜지에 상관없이요, 다른 회원국들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를 도울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미얀마 군사정권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익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초에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외교장관인 운나 마웅린을 만났었습니다. 또 훈센은요, 또한 2022년 초에 군정을 만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대미얀마 포용 정책의 신호로 보이는데, 캄보디아는 미얀마 군사정부를 고립시킨다는 그런 어떠한 요구에도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문제입니다. 캄보디아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미얀마 문제 같은 수준의 그러한 아세안 의제로 남중국해 분쟁을 올려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는 다른 아세안 회원국과 또 중국과 협의해서 남중국해 행동 강령, 이걸 저희들은 코드 오브 컨덕트 행동 강령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협상 진전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중국해 행동 강령 수립을 위한 협상의 진전 여부는 캄보디아가 우선적으로 베트남과 신뢰를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과 일정 수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남중국해에서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아세안의 두 대표적인 회원국, 이게 바로 베트남과 필리핀이거든요. 베트남과 필리핀이 중국처럼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 있는 캄보디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고 하는 것이 남중국해 분쟁과 행동강령 수립 문제에 큰 키를 지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캄보디아 림 해군 기지가 있는데요. 림 해군 기지에 중국이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시설들을 또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관계는 이로 인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개입을 중국의 포위 시도로 보고 있거든요. 필리핀의 경우에는 2022년 올해 5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이 필리핀 차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 특히 남중국해 분쟁이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대유행이 2022년도에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러한 것을 감안해 봤을 적에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국경 재개방 문제는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직면해야 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동남아 사람들 또 여행객들에게 자신들의 국경을 다시 개방은 했지만 만약 정부가 위험이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결정은 언제든지 하룻밤 사이에 번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를 재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작년 말 발생했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이 동남아 지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또한 새로운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캄보디아는 더 많은 백신들이 아세안 지역, 특히 그중에서도 아세안의 작은 도시나 시골 지역들에 공평하게 좀 널리 보급되고 이용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과 또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들 또한 민간 부분들 또한 여러 NGO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안의 중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의 2022년 아세안 의장직은 도전적인 자리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 핵심 과제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아마 그 성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세안이 동남아 지역과 국제 무대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강대국들 중에서 일부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여하튼 다자주의에 참여하는 대신에 대안적인 다자 플랫폼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모색을 하자 아세안의 중심성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작년도에 아세안 정세를 정리하면서 흔들리는 허무한 중심성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표현한 것과 바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재임하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현재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죠.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2022년도에 아세안을 이끌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경험을 집중시켜야 될 것입니다. 2022년 아세안과 캄보디아의 목표는 그들을 향한 비판에 어떻게 답하고 또 그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동남아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실행 가능한 다자간 플랫폼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세안의 미래는 2022년 캄보디아의 어깨에 달려 있고 또 세계는 이런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 아세안이 더 민감하고 강하고 또 단결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들어서 첫 번째 이슈로서 캄보디아의 아세안 의장직을 맡는 것과 관련된 3가지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